네, 20분 동안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뭐 어쨌든 요령껏 20분의 시간을 지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를 한 20개 정도 준비했으니까 하나에 한 1분에서 30초 정도씩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주요국에서의 퍼블리스티권 보호 동향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냥 주요국 미국, 일본, 독일에서의 퍼블리스티권 관련된 동향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겠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오늘 포럼의 성격상 뭔가 좀 더 이렇게 애드온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 워크스코프 밖이라서 간단한 질문 정도를 드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얼굴은 굉장히 익숙하신 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인데 아인슈타인과 관련된 이미지, 뭐 초상, 성명, 뭐 기타 모든 일체의 거는 히브리 대학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권리들을 일체를 다 이 양도받아서 그 보유하고 행사하고 있는데요. 그 제너럴 모터스에서 그 이런 식의 그 아이디얼스 섹시 2라고 E는 이퀄 MC 스퀘어라고 하는 유명한 이퀘이션도 있고 뭐 누가 보더라도 아인슈타인이라고 보이는, 근데 몸은 절대로 아인슈타인일 것 같지 않은 이제 이런 합성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센트럴 디스트릭 코트 오브 캘리포니아에서 2012년 10월 15일 날 이제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퍼블리시티권 보호가 굉장히 이제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이 사용 자체가 지금 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 판결은 이제 이런 게 나온 게 있었는데요. 도대체 여기에서 논란이 됐던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라서 뭐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싶긴 한데, 아까 안우일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판례법으로 전개가 되어 왔고, 이건 미국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퍼블리시티권의 성격이,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 변호사로 소송들이 할 때 이제 퍼블리시티권을 주장도 해보고 한 예가 있었는데, 속성상 약간은 이제 어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연방 법률은 없는데 사실은 앞으로도 연방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민사적인 거는 다 주법으로 해결하니까. 그래서 주법에서 이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을 해서 뭐 판례법으로, 그러니까 내지는 이제 커먼로로 이제 보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다소 좀 뭐 따라서 갈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권한 없이 어떤 사람의 성명이나 이미지 또는 이제 연계되는 이미지, 초상 공표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정의가 되고 있고, 핵심적인 거는 이제 여기서 커머셜 유즈에 대한 어떤 통제, 그러니까 상업적 이용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라고 하는 것, 달리 말하면 어떤 재산권의 일부로 사실은 이해된다는 점이 아마 핵심적인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 걸 많이 보는 것보다도, 미국을 보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참고하기 위한 어떤 원래 원료가 뭔지를 보는 것 같고, 사실 핵심은 제가 보기에 일본에서 어떻게 수용을 해 들어왔는가를 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본법에서도 사실은 이제 2012년 대법원의, 그러니까 최고재판소에 이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학설상으로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게 인격권에서 유래가 된다고 하면서 재산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문제가 대륙법계를 취한 일본법에 상당히 이제 극복하기 어려웠던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근데 미국에조차도 이게 사실은 인격권이라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개별적인 어떤 권리 권한이 있어야 사실은 보호되는 그런 것인데, 이게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된 것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러면 이런 인격권이라고 하는 게 프라이버시하고 연결돼서 보호되던 미국에서 이제 그 프라이버시의 하나의 어떤 갈래로 떨어져 나오면서 보호가 돼야 되는, 근데 프라이버시는 아닌데 뭔가 이제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퍼블리시티권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 스타나 예를 들면 뭐 유명 연예인들 같은 이제 흔히 이게 퍼블리시티권 유명권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복수의 면이 있는 게 유명해지려면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유명해지려면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진다는 건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드러나는 걸 또 제한하는,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걸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는 게 퍼블리시티권이지 않습니까?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 프라이버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는 거하고 관련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다 좀 더 밀어붙여 보면 뭐냐면 그 사람은 공적인 인물이고 내지는 뭐 이제 원래 유명해지고 싶었던 인물이가 유명해진 인물이니까 유명해진 사람 걸 쓰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면에 있어서는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점에 있어서 이게 예를 들면 언론 기사 같은데 드러나는 것들은 그 광고로 쓰는 거는 뭐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돼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기초적으로 그냥 어떤 단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들이 당연히 문제가 된다는 점은 미국을 공부하는 점에 있어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이 논의에 있어서 이제 항상 이 프라이버시권을 논의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기초 소위 말하는 세미날 페이퍼라고 불리는 이제 윌리엄 프로서의 그 60년 논문에 보면 네 가지로 쪼갠 거에 그 마지막 그러니까 초상 성명 등을 개인적 사항을 타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인 그 미스어프로프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로 퍼블리시티권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서로 연계성이 있다는 점은 뭐 이 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판례법상으로 이제 발전해 나온 걸 보면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 같은 사람들인데 흔히 우리가 이제 아까 드렸던 강학상으로는 이 프로서의 60년 논문이 가장 중요한 세미날 페이퍼라면 판례상으로는 이게 실질적인 어떤 개념이 인정된 게 이제 이 야구 선수 카드 케이스에서 여기에 있는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카드입니다. 제 기준은 이쪽 앞으로 보면 이제 좌측에 있는 저 야구 선수들의 이제 이미지를 가진 저 카드에 대해서 두 개의 껌 회사가 저 야구 선수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고 이 야구 선수 카드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뉴욕을 포함한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제2항소법원에서 이 사건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 개념을 종래의 이제 프라이버시권 내지는 이제 인격권 개념에서 분리되어내는 그 판결을 선고해서 매우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 인격권, 초상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는 단순히 이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노출되거나 노출되지 않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인데 그걸 노출시켜서 한 칸 더 나아가서 플러스 내가 노출된 걸 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내지는 이런 야구 카드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걸 통해 돈을 벌 것인가라고 하는 경제적 권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양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도받은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인격권이라면 단순히 그건 나로부터 전혀 분리해 나갈 수 있는 일시 정석적인 거지 않습니까? 인격을 나하고 해리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인격적인 면이 가지고 있지만 분리되어서 뭔가 팔 수 있고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보여준 점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케이스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발전해 나가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짧은 시간에 이야기해야 된다면 언급해야 될 판례 중에 77년 판례 이 자키니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이 자키니 판결은 뭐냐면 그 휴먼 캐넌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제 대포 알처럼 해서 이렇게 사람을 쏘면 날아가서 한 15초 정도 비행하는 그런 거에 대한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사건의 이 스크립스 하워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방송 회사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방송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방송 보면 되지 이걸 굳이 와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짧은 시간밖에 안 하는 거니까 돈을 주는 이제 그에 대해서 그냥 방송 보겠다는 사람이 생기니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대한 이코노믹 인센티브에 대한 프로텍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티권을 논의하게 되면 또 중요한 게 상속성하고 양도성입니다. 재산권이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재산권이라는 게 돈을 벌려고 그러면 양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의미가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양도성 특히 이제 상속성 문제가 되면
이게 또 양도가 된다는 거하고 상속의 대상이 될 건가는 또 고민이 되는 게 인격권이라고 하는 표지에 출발을 하게 되면 인격은 나한테 해리돼서 분리돼 가지고 떨어져서 양도되는 거에 더해서 그러면 상속도 되는가 재산권이라면 상속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적극 소득 재산을 일체로 그 피상속인들에게 이제 넘기는 걸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피상속인으로 넘어오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벨라 루고시라는 사람이 이 드라큘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잘 찍은 사진을 봐도 좀 약간 이게 특이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배우로서 그냥 아주 드라큘라로는 적격이었는데 이분의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망인의 상속인들이 아 이거 우리가 상속권이 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 없이 막 쓰면 안 된다고 다투는 거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사전 동의 없이 광고나 판매 목적으로 사자의 성명, 음성, 뭐 기타 등등을 하는 소위 말하는 사자의 권리,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권리로서 이러한 것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본질은 여전히 인격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도해가지고 사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건 좋은데 상속까지 되는 건 아니야라고 이제 본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은 아까 미국이 일반적으로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 약간 이건 생각을 할 점이 있는 게 아까 우리 안효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캘리포니아주처럼 많이 보호하는 주도 있고 보호 안 하는 주도 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이제 저는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산업 정책적인 면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산업 정책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제 이러한 권리를 새로운 권리 목록에 넣어서 이를 보호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닐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퍼블리시티권이 굉장히 논리 일관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성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어떤 논리의 필연이라기보다는 그 룰 오브 네세시티, 그러니까 필요성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 목록에 추가된 일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이 사건 시간이 되면 더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이제 메이저리그와 관련된 거고요. 그냥 독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반면에 이제 이게 미국이라고 하는 퍼블리시티권 내지는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 특히 이제 그 나인 서킷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처럼 그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오브 할리우드지 않습니까? 영화와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주인 할리우드와 이제 이러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림, 또 하나는 인격권이라는 것을 하나의 개별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 우리도 민법상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인격권을 나누어 가지고 크게 개별적 인격권하고 일반적 인격권을 쪼개는데요. 사실은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개별적 인격권만을 보호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독일법계는 이게 개별적 인격권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저작권법 14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독일법은 우리 안 교수님이 대가시지만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그 인격권에 대한 개별적 인격권이 있는데 또 민법상에 있어서 민법 조문에는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격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널리 이제 활용하고 있는 법 체계죠. 그러니까 미국 법하고 약간 다른데 실제로 제가 이제 백야 판결들, 그러니까 대법원이죠. 대법원 판결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를 실제 이제 예를 들면 초상권 침해 같은 문제들을 다 인격권 침해 문제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이제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광고모로 이용을 된다든가 뭐 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사자의 인격권에 대한 벨라루고시 판결 같은 경우에도 독일의 OL계에서 함부르크 고등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오 광고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특정한 뭐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한번 이제 아주 잘 대접했다고 하는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서 코미디언이 하는데 계속 말만 하고 전혀 슬립스틱 같은 거 안 하고 그렇게 웃기더라고요. 저는 전혀 웃을 수가 없죠. 말로만 웃기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어떤 목소리를 아주 이 유명한 사람 목소리를 옮겨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 인격권 침해 문제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독일의 접근하고 이제 미국의 접근은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 접근이고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걸 택할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개 이제 참고하는 나라가 이제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하고 이제 민법도 비슷하게 생겼고 지재권법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체계는 대륙법 체계이면서 미국 걸 많이 받아들인 나라고, 우리도 지금 말은 대륙법이라고 하지만 미국께 엄청난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나라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해세, 그러니까 평성 3년, 그러니까 1991년에 이제 그 온양코 판결이 상당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었던 판결인 게 아닌가 싶고, 온양코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판결을 보면서 이제 노래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센세이셔널한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거 잘 몰랐는데 이 이후 이어지는 게 모닝구 무스메고 뭐 우리나라의 소녀시대 막 이렇게 이어지는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강학상으로 보면은 동경지제에서 76년에 이제 마크 레스터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온양코 케이스라고 하는 가지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이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걸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이 걸그룹이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럴 케이스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지금식의 어떤 뭐 유닛 개념이라든가 뭐 복수에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하나하나의 어떤 인물들을 가수들을 이제 캐릭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학업심이 여러 가지 갈라지고 있는 차에 이제 판결문에서 처음 등장한 건 동경고제에서 99년인 것 같고요. 2012년에 마침내 이제 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명칭을 최고재판소에서 이제 인정하면서 이 최고재판소의 그 판결문을 보면 이제 포인트로 둬야 될 게 첫 번째는 인격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출발점은. 그런데 이게 재산적 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적 표지를 갖고 있는 인격권에서 재산적 표지는 뭐냐면 결국 고객 흡입력이라는 거고, 고객 흡입력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이 쓰게 되면 그만큼의 결국은 어떤 그 행위는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판결문에도 들어와 있고 이제 우리로 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해당하는 조사관 보고서에도 보면 이제 분명히 이게 인격권인데 재산권적 속성이 있고 재산권적 속성을 포착해가지고 어떤 인격권 침해에 있어서 위자료 배상이 아닌 저작권법 상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규정을 유추하겠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압축을 하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주장하는 논의는 인격권 침해해가지고 위자료 배상을 받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실은 광고 상당히 재산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딱 깨놓고 말하면 소송 대리인 입장에서는 500만 원 받으려고 뭐 50만 원 받을 소송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광고비 상당의 1억 뭐 2억 10억을 받겠다는 게 여기 뭐 율촌에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원고 대리인이 원하는 바일 텐데 최고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격권이라고 말하면 재산권 속성이 있다라고 하고 손해배상에서 저작권을 유추하는 이런 식의 어떤 결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상세한 내용은 제가 거의 아마 이 논문이 100여 장 조금 못 되는 논문인데요. 합치면 상하로 예전에 이제 언중위에서 나오는 언론 중재라고 하는 거래 이제 주요국에 대한 그 서베이를 한번 해서 페이퍼를 쓴 적이 있어서 상세한 내용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격권에 의한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우리 권호성 교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 스코프 바뀐 것 같아서 원래는 약간 몇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